저층이냐 고층이냐 중년의 눈으로 보면 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고층을 선호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오히려 저층이 그립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반대로 30년을 저층에 살다가 70이 되어서야 고층으로 올라가 보니 왜 진작 올라오지 않았나 후회하는 건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그 층이 정말 여러분에게 맞는 층입니까? 20년 후에도 그 층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송파구에 사시는 박 사장님은 올해 65입니다. 박 사장님은 20년 전 20층짜리 아파트 18층을 샀습니다. 당시 40대였던 박 사장님은 고층을 원했습니다. 전망이 좋고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고층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10년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멋진 경치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밤에는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손님들도 전망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졌습니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오르내리라고 했습니다. 운동이 된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8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두 층도 힘든데 18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매일 엘리베이터만 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낮에 정전이 되었습니다. 단지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박 사장님은 집에 있었는데 마침 병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기검진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복구될 줄 알았습니다. 10분만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박 사장님은 조급해졌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18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쉬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20분이 넘게 걸려서 겨우 내려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정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8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절망했습니다. 내려올 때도 힘들었는데 올라가는 것은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4층쯤 올라가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8층에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2층에서는 어지러웠습니다. 15층에서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결국 40분 넘게 걸려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사장님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층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는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 위험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정전이 되면,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18층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박 사장님은 저층으로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3층이나 4층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이도 오르내릴 수 있는 높이입니다. 비상시에도 대피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 저층으로 옮기려니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18층은 프리미엄이 있어서 비쌌지만 저층은 저렴했습니다. 차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평수인데 5천만 원을 손해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저층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층은 무조건 좋은 걸까요? 강남에 사시는 최 부장님은 정반대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최 부장님은 68세인데 30년을 2층에 사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층이 좋았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오르면 되니까 편했습니다. 집 나르기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습기였습니다. 2층이라서 습기가 찼습니다. 장마철이면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벽지가 들떴습니다. 옷장도 눅눅했습니다. 제습기를 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안 들어왔습니다. 1층 상가 때문에 공기순환이 안 됐습니다. 최 부장님 부인은 습기 때문에 관절이 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이었습니다. 2층이라서 아래층 상가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말소리, 의자 끄는 소리,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에는 술집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떠드는 소리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버시였습니다. 2층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다 보였습니다.
커튼을 항상 쳐야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담배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길거리 먼지도 많았습니다. 최 부장님은 참고 살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래층 상가에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환풍기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새벽 1시까지 영업했습니다. 최 부장님 부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치킨집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2층에 사는 최 부장님이었습니다. 최 부장님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만에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10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층은 어떨까요? 용인에 사시는 한 선생님은 8층에 삽니다. 한 선생님은 58세인데 10년 전 이사할 때 중층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층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8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층에 습기나 소음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층만큼 전망이 좋진 않지만 답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걸어서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은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80대이십니다. 걷기가 불편하십니다. 휠체어를 타십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8층이면 엘리베이터를 자주 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깁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춥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5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계단으로 가자니 휠체어를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15분을 기다려서 탔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에 늦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3층이나 4층이었으면 계단으로 들고 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8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2층은 습기와 소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성남에 사시는 정 사장님은 5층을 강력히 추천하십니다. 정 사장님은 70세인데 평생 여러 층에서 살아보셨습니다. 2층, 7층, 13층, 18층 모두 경험해 보셨습니다. 정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중년에게 최적의 층은 3층에서 5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째, 비상시 대피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나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도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저층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층처럼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상가 소음도 덜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도 덜 신경 쓰입니다. 1층 벌레도 잘 안 올라옵니다. 셋째, 엘리베이터 의존도가 낮습니다. 급할 때는 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삼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째, 정전에 강합니다. 정전이 돼도 촛불 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박 사장님처럼 18층에서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여섯째, 노후 대비가 됩니다. 지금은 8층, 10층도 괜찮지만 70, 80이 되면 다릅니다. 5층 정도면 나이가 들어도 만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 부장님은 정 사장님의 조언을 듣고 5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윤 부장님은 60대인데 15층에서 5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망은 포기했지만 실용성을 택했습니다. 1년을 살아보니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싫으면 계단으로 갑니다. 운동도 되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정전이 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계단으로 오르내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5층이 정답은 아닙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 사장님은 오히려 고층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장님은 75세인데 최근 25층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 사장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건강이 아직 괜찮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다니십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한두 시간이면 고쳐집니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전망이 주는 심리적 만족이 큽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기분이 좋아집니다. 답답함이 없습니다. 시원합니다. 이것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셋째, 소음이 없습니다. 위층도 없고 옆집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산 가치가 높습니다. 고층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합니다. 투자 가치도 있습니다. 다섯째, 현대적 시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는 안전합니다. 정전 대비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강 선생님은 2층을 고집하십니다. 강 선생님은 80세인데 젊었을 때부터 줄곧 2층에 사셨습니다. 습기와 소음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2층이 좋다고 합니다. 강 선생님의 이유도 명확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오르면 됩니다. 80세 나이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짐을 들고도 쉽게 오릅니다. 비상시 대피도 쉽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1층입니다. 몇 초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화재나 지진 나도 안전합니다. 또한 강 선생님은 마당 있는 1층 정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분을 가꿉니다.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저층이라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없습니다. 저층도 장단점이 있고 중층도 장단점이 있고 고층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지금 50대이고 건강하다면 고층도 괜찮습니다. 전망을 즐기고 조용함을 만끽하십시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십시오. 그때도 고층이 좋을까요? 지금 60대이고 부모님을 모신다면 중층이나 저층이 좋습니다. 실용성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의존도를 낮추십시오.